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하락을 이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 급락 그리고 어제 급등을 이어가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 영향이 커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희비에 따라서 주가에 그리고 지수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 다양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지금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다시 매수로 전화들었습니다. 1분기는 시장의 컨센에 유사한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됐고요. 지난 4분기에 발생했던 내부적인 생산 이슈가 정상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성장으로 회귀하는 분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단이 15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838%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허니듀 마스크팩 3종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블랙 물광 마스크팩이라든지 인센티브 샤이닝 마스크팩 등 시장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이슈라든지 사드 등 일회성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스테디셀러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될 수 있겠고요. 이번에 허니듀 마스크팩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또한 이제 6월달에 또한 출시 예정인 또 다른 신제품 닥터 제이준의 시장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중국 현지에서 위생 허가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위생 허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팔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생 허가 품목이 확대된다는 점은 향후의 매출단의 상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2,2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14배 수준 정도입니다. 유사 기업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거의 30배 이상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의 밸류에이션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기로 본다면 3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 3분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 기업 대비 저평가 받을 이유는 현재 없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시초가 공략주로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인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의 최근의 추천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추천주 쭉 나오고 있고요. 세 종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그중에 제일 잘 달리고 있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 탑 8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부터 4위까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일섭, 김형철, 김찬석, 박용경, 송동현 전문가의 종목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애경산업부터 호텔신라, 현대산업, 텔콤까지 수익률은 10%부터 17%까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 2, 3위는 누굴까요? 자, 3위는 신일섭 전문가, 2위는 김영철 전문가, 1위는 신일섭 전문가입니다. 호텔신라, 배럴, 아세아시멘트고요. 수익률은 각각 16%, 20%, 28%대를 기록하면서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이 지금 4.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리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투자 전략을 여쭤보셨을 때도 제가 섹터 내에 기본적인 기본 가치를 보유한 종목들을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매집을 해놓고 수급이 들어올 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그런 호재성 모멘텀에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지금 시장이 뭐 불확실성 그 다음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증폭되거나 했을 때 기관과 외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골고루 매도하고 골고루 매수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IT 장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그런 개별 장세가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저가 매수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본격적으로 IT 장세가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뭐 37,900원을 넘어서 4만 원까지도 그 이상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지금 저가 잘 잡은 것 같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 이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출 관련 루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대 낙폭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마크로젠이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잠식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밑골이 달면서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갖고 가시면 제약바이오 장세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동시호가에서 양시장 모두 0.48%, 코스피는 코스닥은 0.33%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현재 1분 정도 남겨놓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또 옵션 만기일이 남겨 있고요. 변동성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방식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고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뭐 주식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 투자를 해야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단기적인 이슈를 이겨낼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그런 단기적인 이슈 등을 좀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IT나 제약바이오 시장이 돌아오진 않았고 오늘도 어제 오후경에 이제 판문점 선언의 일부인 남북 철도 연결 합의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닥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 철도 관련 종목들이 좀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특히 관망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개장이 됐습니다. 9시 정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코스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개장이 되면서 삼성전자 전일 액면 분할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4거래일째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는 1.57% 상승하면서 51,700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대의 상승 보이면서 85,000원대 회복을 했고요. 현대차는 소폭의 약세를 오늘도 이어가면서 15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KB금융, 네이버까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가운데 현대차와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급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루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1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2,458포인트대까지 단숨에 올라가면서 0.61%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일 2%대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850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852.23포인트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0.17% 빨간불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4%가 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등을 보셨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은 이어갑니다. 88,800원대에서 거래되면서 0.79%, 1%대까지 지금 상승 흐름 늘리고 있습니다. 신라젠 전일 상승 오늘 살짝 장 초반에 눌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메디톡스 HLB 올라가는데 전일장에서 유일하게 못 오른 HLB가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가장 큰 상승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현재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나노스,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쭉 흐르고 있고요. 지금 두 종목 하락, 세 종목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1%대 하락, 세 종목은 1% 내외의 상승인데 급등 종목들은 아직까지 급락 종목들은 장 초반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리는 중에 HLB가 3%대 상승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손유로 팀장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오AL입니다. 예. 대오AL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 로템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은 2002년에 남선 알미늄의 판재 사업부 분할로 설립이 되었고 철도 차량 사업도 역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광급을 수주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서도 철도 관련해서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좀 시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남북 경협 수혜주로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죠. 산림, 비료, 그다음 전력 등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시장 상황과 좀 단기적인 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 남북 경협에서 철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가 재부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낙폭이 좀 과대되면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되고 어제 시간에서 올랐는데 이거를 무턱대고 오늘 매수해도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전문가의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시간의 종가 오늘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은 9시 10분이나 9시 20분 전에 나와야 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회의가 잡힐 수도 있고 고객과의 미팅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수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를 방어해줄 방패를 갖춘 뒤에 안정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서 목표가를 안정적으로 잡으면 소소하게 수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대오엘 역시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마감한 뒤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6.86% 상승한 시간에 6.86% 상승한 5,450원에서 마감을 했지만 현재 동시효과도 5,400원에서 5,500원 사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매수해도 좋겠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가 이란 핵 협정 탈퇴에 따라서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단기적인 지지권 이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오AL은 저번에 상한가를 기록한 5,100원을 지켜주는 모습,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5,100원에 매수를 해야지라고 맘 편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는 과대 낙폭이 장중에 일어나더라도 5,300원 이하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매수가를 5,300원을 잡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5,300원을 찍고 날아가냐, 그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5,100원과 5,3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은 맞추되 평단가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발생해 주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 종목에 당연히 사전 매집이 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겠죠. 근데 이 세력들이 휩소라고 하는 단기적인 과대 낙폭을 발생시킨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깨뜨려서 물량을 더 매집하고 추후에 추가적인 네오AL하고 수주 이런 식으로 완전 괜찮은 호재가 뉴스가 나오게 될 때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벌이는데, 지금 휩소를 벌이더라도 단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깨트리면서까지 휩소를 일으키지 않을 가격권은 4,650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4,65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700원이나 5,800원에도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종 목표가는 6,000원 가량으로 설정을 하고 5,7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대응하는 속도,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식견에 관련해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 AL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0%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 그 철도 관련해서 어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부터 센 건데 네. 5,300원, 5,100원 사이에 밴드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지금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은 좀 지켜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지금 뭐 현재가로 매수해서 3%, 5% 그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청자분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개인 트레이더, 단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죠. 뭐 2분이나 3분 안에 수익을 보는 그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두 폭넓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한 투자보다는 조금 좀 매수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고점에 물려서 수익을 못 볼지언정 안전하게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럼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호 AL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텔콜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과대 낙폭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뭐 1999년 1월 8일에 설립 사실 그 IT 관련 업종인데 이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이 미국의 임상을 마쳤다라는 호재성 뉴스에 기대감을 품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악재성 모멘텀이 없는 종목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대출 루머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는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재성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지지구를 이탈한 종목도 있고요. 텔콘과 KPM테크처럼 단기적인 지지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KPM테크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지지구간 11,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거는 11,800원과 11,900원에 반드시 매수를 진행을 해야지 라고 어제 이제 장중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안타깝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약바이오 장세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텔콘처럼 안정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놓치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그래서 조금 좀 리스크를 좀 대우 AL처럼 좀 껴안고 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스캘핑을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시초가에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고 이게 오늘 공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떨어진다라는 가망성은 현재성으로는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콘 같은 경우도 어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지만 단기적인 상승 뒤에는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 물량이 이제 오후에 이제 오늘은 텔콘으로 더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투매 물량이 빠져나간다라고 하죠. 그런 물량이 나가면서 이제 13,300원에서 13,500원의 안정적인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걸 시초가로 공략을 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뭐 11,800원이나 11,900원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제 뭐 앵커님께서 또 질문을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11,900원에서 11,800원 자리가 오겠냐라고 질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으로 어제 시초가였던 12,600원 부근과 이제 좀 휩소, 언제나 단기적인 매매에는 세력들이 휩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제 최고가 12,600원을 잡아드리고 텔콘에 대해서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12,600원과 11,9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뭐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쯤에는 좀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 발생하면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텔콘은 기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악재성 이슈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박스권을 이탈하는 11,000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1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이나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고점 확인 후 바로 빠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확인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15,500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14,700원까지는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4,700원부터 15,500원까지는 좀 확인하면서 분할 매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콘 지금 박스권 매매 유효한 시점이다 보니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 발생 시에, 낙폭 발생 시에 들어가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텔콘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가야 될 텐데 세 번째 종목 어떻게 갈까요?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예. 저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병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을 좀 다소 공격적인 종목을 드렸다고 하면 세 번째 종목은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누구나 다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그다음에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 이제 2차 전지에 필수로 필요한 응급화 재료를 만드는 국내에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뜯어보기 전에는 뉴스상으로는 이번에 2018년 1사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사분기도 2017년 4사분기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 많은 투자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네 라는 생각으로 차익 실현과 투매 물량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도 물량, 그 다음 차익 실현 물량과 투매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오고 다지형 캔들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포스코 캠텍을 바라보았을 때는 사실 다지형 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포스코 캠텍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어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방 VI까지 작동시키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역시 텔콘이나 이런 것들로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물량, 단기적인 트레이딩 물량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종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포스코 캠텍을 어제 최적의 매수가로 한 35,000원 정도로 예상을 좀 해가지고 매수 추천을 드려야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9,000원과 4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긍정적인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좀 오후장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는 오후에 하고 매도는 오전에 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포스코 캠텍도 오늘 오전에는 양봉으로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지만 기본적으로 오후가 되면 약간 이제 트레이딩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좀 더 낮은 효과적인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가를 38,500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격도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에는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서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사실 손절가가 의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매수가를 좀 너프하게 좀 넉넉하게 드렸고요.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이제 지지구간 오늘 추세 전환 보여주었던 구간을 이탈하는 34,500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로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2, 4분기, 3, 4분기에 좋은 결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종 목표가는 49,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6,000원부터 이제 단기적인 저항 물량 소화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안정적인 목표가는 4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시고 49,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면서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손유로 팀장의 세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시각 탑픽주 판다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체 수익률 1위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 아세아 시멘트인데요. 오늘도 지금 6%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더 갈까요?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분위기가 지금 남북 경협 테마가 굉장히 좋은 지금 시장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 테마주 찾기 지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해서 지금 급등을 연출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건설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대형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을 가장 리드하고 초반에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시멘트주. 이 부분은 사실 실적이 바탕이 돼서 가장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의 그 실적이 바탕이 되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근거 없이 막 움직이는 테마주와는 약간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황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사이클에 있는 와중에 남북 경협이란 테마가 얹혀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평소에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붐업되는 어떤 재료가 들어오면서 좀 더 탄력을 받고 있어서 지금은 관성의 법칙에 이어서 수익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 지금 금상첨화다, 조금 더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주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JS티나입니다. 네. 그 JS티나를 말씀드리니까 JS티나라는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거 그냥 김연아가 선전하던 그 보석 회사 아니야? 근데 이제 사명이 변경된 지 얼마 안 됐죠. 그 전에 로만손이라는 회사였고요.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로만손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계 전문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시계 간판 회사였는데 로만손이 사업 구조를 대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JS티나라는 그 핸드백이라던가 보석, 그 브랜드 네이밍을 아예 사명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주얼리와 핸드백이 85%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구조가 완전히 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변경해서 그냥 이름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체질도 직접 개선이 된 게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2014년 8월 달에는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로만손, 그러니까 사명은 지금 JS티나지만 기업명은 로만손이 주얼리와 선글라스, 화장품 등을 구비한 JS티나 레드라는 편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얹혀서 같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었던 시계 매출은 15%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시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위스 시계는 굉장히 고급 명품으로 취급이 되고 중국 시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가 공세, 이것 때문에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껴서 시계가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JS티나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앞세우면서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지금 아세아 시멘트도 나왔지만 남북 경협 테마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에 JS티나, 로만손 이 공단에 그 투자를 했었기 때문인데 지금 뭐 흘러가는 얘기들을 보면 경협 그 과정에 더 어떤 그 좋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테마라고 해서 테마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 스토리에 테마가 얹혀지면 탄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S티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주들 바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 자, 첫 번째 특징주는 아시아나 항공 소식입니다.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인 건데, 손유로 팀장이 어떻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은? 네, 우선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서울 광화문의 사옥을 이제 독일계 자산운용사인 도이치 자산운용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가는 4,180억 원이고 17일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도하고 나온 금은 이제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호재성 뉴스이고요. 요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날아가는 종목이고, 이 뉴스는 이 잘 날아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날개를 추가적으로 달아준 종목이다,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호텔이나 면세점 및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은 이제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진에어는 이제 면허 취소 이 이슈에 휘둘리면서 아시아항공의 이제 추가적인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뜨면 매도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서 뭐 차트 띄워놓고 넉넉히 보는, 그렇기보다는 혹시라도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긴밀하게 대응할 준비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을 위협하는 라이벌들은 무너져 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확인해본 1사분기 실적이 2017년 4사분기 실적보다 양호하게 나온 상태이고, 현재 앞으로 현금 유동성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 원활해졌고, 지속적으로 중국 관광객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2사분기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10월 이후에 전저점을 높이면서 소소하게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데는 작년 11월과 올해 4월 초 2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다 이제 전제 사항으로 보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만 본다라고 하면 5,500원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지만, 현재 2,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더 생겨준다라고 하면 5,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신규 매수로 염두에 두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권 상단부 정고점 돌파 시기 때문에 조금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이런 기대감에 휩싸여서 정고점 돌파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지 구간 형성하는 모습이 확인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1분기 실적 개선과 파이프라인 성과 가시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지금은 0.97% 하락 전환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 종목은 어떻습니까? 우선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아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매출액이 24.6%, 영업이익이 30.3%, 당기순이익이 24.1%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셀트리온 죽지 않았다, 저력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뜨면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후속적인 움직임이 오늘 정규장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매도세가 나오면서 고꾸라지기 마련인데, 현재 셀트리온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의 공격적인 리포트, 목표가 하향, 그 다음에 테마 감리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겪어왔었잖아요. 근데 보통 상승세를 거침없이 겪던 종목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고점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투매 물량이 나오다가 이제 투매 물량이 잦아들면서 이제 지지할 모멘텀만 찾고 있었는데, 어제 보기 좋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향상되었다, 더 증가되었다라는 뉴스를 토대로 이제 셀트리온을 매수하려던 투자자들이 이제 기회를 잡고 매수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움직임 보면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점은 괜찮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지금 괜찮고, 추가 매수할 비중이 없이 셀트리온을 좀 큰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종목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오랜만에 좀 움직이네요. NC소프트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리니지 모바일 게임의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NC소프트라고 하면 게임 관련 종목의 정통 강호라고 할 수가 있죠. 한빛소프트와 더불어. 근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나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규 게임들이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토대로 어제부터 2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NC소프트가 기업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어서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 게임 관련주가 그동안 한중 관계 개선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어떤 몇 월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이렇게 기본 가치가 충만한데 나는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지금 NC소프트를 매도하고 나가신 투자자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되고요. 지금 NC소프트가 2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38만 원부터 42만 원대까지는 좀 무리 없이 38만 원대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 자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42만 원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권에서 조금 단기적인 매매 물량이 나온 뒤에 몇만 원으로 쌀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시면 이제 호재성 뉴스에 제대로 이용당한 투자자가 되시지 않도록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투자 원칙 삼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호재성으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잠시 좀 숨을 고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타픽 종목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애경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연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해 주신 종목이 잘 달리고 있는 건데요.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애경산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애경산업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날 뜬금없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라오는 그런 좀 이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홀딩 의견 주셨고요. 오늘장에는 어떤 종목 보라고 말씀해 주실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은 휠라코리아인데요. 일단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을 끝내고 어제 이제 그 거래가 좀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 주가의 적정 가치 수준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5대1 분할을 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좀 확대가 됐고 분할 전에도 일단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분할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 포인트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쿠시네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면세점인데요. 아쿠시네트 쪽 보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는 2분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타이틀리프트 AVX 요게 이제 테스팅 결과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요게 4월 말에 미국에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때는 평균 이상의 강수량으로 좀 부진했었던 요 골프용품 쪽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면세점인데요. 요게 이제 그 2월 달부터 인터넷 면세점에 입점을 했고요. 5월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변동성이 컸었고 오늘 일단은 한 25,000원 부근 요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는 29,0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2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가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이 한중일과의 만남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0.50% 상승을 하면서 2456.1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5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464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50선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요, 이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44% 상승하면서 84,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현재 15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77% 하락을 하면서 25만 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다음 종목 이 포스코는요, 현재 1.57% 상승하면서 35만 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만 9,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55% 상승하면서 5만 9,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LG화학 모두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7% 하락을 하면서요. 849.3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853선까지 올라왔다가요. 현재 84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4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75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1.49% 하락을 하면서 19만 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또한 1.60% 하락을 하면서 23만 9,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노스가 오늘 0.67% 상승하면서 6,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현재 0.24% 상승하면서 83,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이 포스코 캠텍이 올라와 있고요.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38,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엠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모두 하락세고 컴투스만이 0.36% 상승하면서 16만 6,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NC소프트가 7.95% 상승을 하면서 38만 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호조를 현재 발표를 하면서 38만 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노션은 6.24% 상승하면서 5,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임이 상승했다는 이 소식과 함께 현재 상승세고요. 쌍용양회는 현재 6.08% 상승하고 있고 LS산전은 5.48% 그리고 현대제철은 5.2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가 2.60% 하락을 하면서 7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는 2.52%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도도 하락세고요. 한국항공우주가 2.26% 그리고 동원 F&B가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요 삼성전자고요. 2위부터는 현대로템, 그리고 3위는 대아TI, 4위 셀트리온, 5위는 파미셀,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HLB입니다. 네, 1위 삼성전자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로 어제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도 0.20% 하락을 하면서 5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이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또다시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검색 인기 상위 종목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대로템은 북한 철도 시장이 열릴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 전동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87% 상승하면서 35,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대하TI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하TI는 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하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사업 분야의 코스닥 기업인데요. 철도 사업이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현재는 10.33% 상승하면서 7,3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7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3일 추천해주신 PSK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가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리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 이슈가 좀 많았었죠. 지수가 상당히 많이 등락이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외됐었습니다. PSK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조금은 소외됐었는데 하지만 전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반도체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애플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까지 들어오면서 PSK도 분위기 같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오늘 2% 좀 넘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GS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S 같은 경우는 GS 이 그룹의 지주사지만 GS 칼텍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익 기여도가 큰 기업인데요. 이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GS 칼텍스의 1분기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 감소하는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부터 금일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거의 전 기관의 이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신다면은 우선은 이 GS 칼텍스의 유가 재고 평가이익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 이 상당히 좀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민자발전 계열사들의 실적 기여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본다라면은 2분기부터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이틀째 양봉이지만 그래도 워낙 바닥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67,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종목이고요. 현재 가격 매수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최원도 대표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위주로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제약주의 상승으로 해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주의 상승으로 해서 제약주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서 2단파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지수 관련주로 하실 분들은 제약주 쪽으로 한번 위주로 보시라라고 해서 이 밑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수 관련주, 내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그건 정하는 건데 내가 과연 지수 관련주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테마주를 투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최근에 바닥 쪽에 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이 제약주이기 때문에 제약주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계단파 상승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은, 차트에다 그려보시면은 좀 더 쉬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한번 깎아 한번 놓고 보신다면은 반대쪽으로 차트가 쭉 내려와서 2m로 지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밑에서 반등을 치는데 위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거꾸로도 놓고 보고, 바로도 놓고 보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어제는 이제 단기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한번 팍 치켜 오른 모습인데, 조금 더 이쪽 바닥을 한번 더 다지기 전략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지수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약주 위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있지만은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기간 조정을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뭐 튼다든가 이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이제 두 가지의 그 기로점에 놓여 있는 현재 지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약주 위주 쪽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한 열흘이든 15일이든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좋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봉 차트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지수를 보면은 어떻죠? 이것도 이제 지수도 분봉 차트도 한 500분 정도 차트를 봐야 됩니다. 한 500분 정도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일봉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요쪽 반등, 요쪽 상승, 그 다음에 현재는 이쪽 쪽으로 해서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론을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시간론이라는 개념은 이쪽 부분에서 한 30일 정도 올라갔다. 그럼 떨어지는데 한 30일 걸립니다. 옆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도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기술적 분리의 그 원천적인 기술을 알아야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또 지켜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련주가 최근에 제약주에 이어서 대북 관련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연재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대북주도 이제 대장주를 잘 가려야 됩니다. 철도주라든가 기타 뭐 산림을 투자한다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주식이 있는데 대북자도 수시로 정부 정책주라고 그러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관계의 협력을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 그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이제 못 올라간 분들은 향후에 대북주가 어떤 게 오를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위원장과의 만남이 또 예정돼 있는 만큼 최근에 세계적인 이슈는 역시 남북 관계의 화해 모드, 평화 모드 이런 쪽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채시를 투자했는데 아쉽게도 채시스는 손절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때 한 종목 같이 추천드렸죠. 대북주도 한 종목만 하시면 안 됩니다. 두세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뭐 철도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남북 경력의 협력 관계라는 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마우스를 누르는 것은 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본인도 대북주를 매수하더라도 한 5종목으로 분류 투자해서 산림 쪽이다. 아니면 뭐 비료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철도에다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대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뭐 가스관 테마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지금 대북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북 관련주를 투자하더라도 한쪽 방면에서 투자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데 업종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철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파이프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대북에 뭐 자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뭐 히토를 위해서 뭐 해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원 개발 쪽에 속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캐왔을 때 그런 것을 어떤 것을 수혜를 볼 것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따져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약주가 올라갔을 때도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따져서 매매를 했으면은 뭐 항암 개발이라든가 무슨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약주를 하나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5-6개를 분산 투자해서 5-6개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5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북주의 테마는 한 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개 종목 내에서 5개를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약주를 또 매매한다. 제약주도 통째로 본다면 한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서 5종목을 매수하든 10종목을 매수하든 거기서 한 종목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계산한 방식을 좀 가지시면 굉장히 앞으로도 효과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천주는 지난번에 제가 체지스를 추천했는데 아쉽게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 종목은 좀 느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그렇게 싹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닥이라는 그 개념, 바닥에서 많이 그 바닥을 좀 다져줬다는 개념, 그리고 또한 이쪽 1150원대나 이쪽은 어디 바닥으로 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인식을 해서 이 종목은 한꺼번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천천히 며칠간 하루에 한 2%, 3%, 2%, 3%에서 모아가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고 이것을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조금씩 사셔야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항상 주식이 모든 차트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차트가 항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이제 거치게 돼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현재 체이스는 대장주는 아닙니다. 절대 대북주의 대장주는 아니고 최하위 세력 중에서 제일 꼬바리 세력.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주식은 하루에 2%, 3%, 4%.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대장주로 딱 붙을 것이고, 내가 매매가 좀 느리다신 분들은, 이거라도 조금씩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한번 뜨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만 투자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대북주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한 2-3개 정도를 나누어서, 예를 들면 비료테마라도 한 2-3개, 전번에 말씀드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주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같이 한번 투자해주시면 좋다고 판단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체시스 대표님, 가격 전략 간단하게 그래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 들어갈까요? 가격은 한 1,150원까지 며칠간 분할 매수하는, 하루에 한 2-3%씩 나누어서 사는, 그리고 손절은 아무래도 1,100원 정도 떨어지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1,100원에 손절가를 잡으시고, 며칠간 분할 매수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체시스 매수가 1,150원, 손절가는 1,100원 짚어주셨습니다. 급등주 최원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목요일장 성공적인 또 장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